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경선해버리고 나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선 그러니까 끝나고 화합의 자리가 있긴 있었어요. 이 정치인은 절대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결합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경선 치르고 난 뒤에 인간적인 신뢰 회복으로 뭘 도모하고 뭐 위기를 극복하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익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바라는 바는 2027년의 정권 재탈환을 내가 주역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멈추기만 만들어 놓으면 기회는 그 다음번부터 올 것이거든요. 뭐 지금 와서 둘 사이에 앙금이 있느냐 없느냐. 앙금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겉으로 드러내고 멱살 잡을 만큼이냐고 여쭤보시면 2027년 생각하면 그런 앙금은 다 씻어내겠죠. 화제의 저격 발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꼽은 발언 뭡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시면서 많은 기사가 이제 생산되고 있잖아요. 귀국을 했죠. 이분이 그냥 지난번 이제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들어와서 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러면 참 말 잘 하시는 분이면서도 대정부 질문 때 보면은 답변 잘해서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하신 분이 바로 이낙연 대표예요. 그 당시 우리 김성태 대표님과 그 설전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낙연 대표 당시 총리 때 대선 뭐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국을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다.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민주당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친명일색 민주당이 무능력과 그리고 존재감 부재를 질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징역이란 말은 이제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거고요.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이지경이 된 거는 제 책임이다. 저는 뒤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아니 대한민국 이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잘못해서 했다고 비판하는데 왜 갑자기 제 책임입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민주당이 엉망이니 내 책임하에 민주당을 제대로 바꿔놓겠다, 이끌어 가겠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분명히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그럼요.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 뭐 지금 하신 말씀에서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였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실지 여부는 사실 이낙연 대표에겐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잔챙이들은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그러던가 말든가 하고 지나갈 겁니다. 예. 뭐 알아서 하는 일이지 뭐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국가 지도자급으로 가면 뭐 당으로 치면 당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 정치인들, 당원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정도의 급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불러주는 모양새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파 정치, 개보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 개파, 개보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딱 정한 원칙 하나입니다. 개파의 수장이 있고요. 이 수장이 공천을 주면 개보원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국회의원 되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로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친해서 형님 동생에서 계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일가를 이룬 몇 명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꾸 하신 우리 김근태 의장님이라든가 지금 은퇴하신 정세균 의장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게서 이낙연계가 몇 명이다. 지금 숫자 세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당권을 놓고 다투기를 국민의힘은 바라시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권 잡으러 들어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대선 큰 꿈을 바라보고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숨을 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총리의 이제 귀국은 분명한 정계 복귀 신호탄을 쌓아 올린 것이고 흔히 말하는 큰 정치를 하려고 꿈꾸는 사람들은 이 총선에서는 절대 자기의 존재감을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돼요. 이번 총선에서 그럼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하죠. 이 그림은 내가 이제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근데 옛날에 이낙연이가 내가 아니야. 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을 제일 먼저 참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호남 기반 민주당 정치의 적자가 이낙연이 나다. 이렇게 존재감 확인하면서 이제 호남 순혈주의로 한 발을 더 내딛습니다. 또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문파를 갖다가 조국이 아닌 내가 문파의 중심이야. 그러면 지금은 개딸의 시대 이재명하고 이렇게 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이 꽤 커져요. 예. 그럼 이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나눠 먹을래? 사단이 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역시 우리 김성태 의원님 오랫동안 정치 고수로서 정치 중진답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쏙쏙 됩니다. 저는 그래서 판을 쭉 읽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 이 비슷한 시각이 우리 당에서는 저는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 저는 옳은 말을 했다고 봐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그 판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재미있죠. 재미있잖아요. 우리 당만 축소 보시면 가슴 아픈데 그쪽에도 치고받고 사니까 재밌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확히 지적했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정확히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저희로서는 그냥 국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입장인데 자, 이쯤에서 일단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내가 당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나에게 협조해 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기라고 보고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식으로 서로 협력하자라는 큰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백지장도 맞들려면 일단 두 사람이 앙금을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정치인은 말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경선해버리고 나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선 끝나고 화합의 자리가 있긴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 정치인은 절대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결합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경선 치르고 난 뒤에 인간적인 신뢰 회복으로 뭘 도모하고 뭐 위기를 극복하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야,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이거는 지켜보시면 압니다. 앙금 못 푼다? 절대 못 푼다. 저도 그래 이게 또 우리 당도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이 세 사람이 한 사람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경쟁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서버려요. 근데 민주당은 두 사람 다 차기를 또 노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셨어도 질서가 안 서던데요, 대표님. 진짜 잘 쓰고 있잖아요. 질서 잘 홍준표 썼어요. 시장님 막 뭐라고 하고 유승민 전 대표님 또 막 뭐라고 하시기 질서가 없어 보이다. 아니죠. 내가 그 얘기. 제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참 대단한 분이 당대표 2분하고 국회의원 4선하고 또 대구보다 훨씬 큰 경남지사 재선하고. 그런데 대구시장 왜 가 그런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관계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과 이재명은 지금 그 관계는 아니죠. 저도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이제 앙금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저는 섞일 수 없는 좀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그 오래된 그 갈등의 골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저는 당대표를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떻게든 이걸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간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 앞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총선 승리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만 사익이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두 사람 말씀하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익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바라는 바는 2027년에 정권 재탈환을 내가 주역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멈추기만 만들어 놓으면 기회는 그 다음번부터 올 것이거든요. 뭐 지금 와서 둘 사이에 앙금이 있느냐 없느냐. 앙금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겉으로 드러내고 멱살 잡을 만큼이냐고 여쭤보시면 2027년 생각하면 그런 앙금은 다 씻어내겠죠. 민주당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 앞에 큰 산 앞에 단결하게 되어 있고 그걸 향해서 나가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의힘과 두 분 걱정을 좀 깊게 하시기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관심은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제가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조직적 기반을 갖춘 그 체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체제는 가는데 이 싸움이란 거는 민주당 내에 내년 총선의 공천 지분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보장하고 그 규모를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재명 체제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요. 예,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굳이 찾아본다면 매기 효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와서 판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매기 효과를 일으켜서 이 판이 전체적으로 한번 흐트러지니까 민주당이 좋은 혁신의 방향으로 간다면 뭐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판을 흔들어진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닌 정말 제3의 어떤 과도기적인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제3의 리더십의 가장 적격자는 우리 판도라의 단골인 최재성 수석이 뭐 비대위원장 같은 걸 맡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양측이 타협 가능한 절충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거꾸로 들여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든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양 당은 아주 경쟁적인 사활을 건 개혁 공천의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명성과 도덕성, 개혁성의 우위 선점하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눠먹기식 개파 공천을 국민이 뻔히 보는데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개혁과 혁신을 국민의힘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혁신위가 그런 목소리를 거기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석께서도 딱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잘 정리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또 큰 도전 실현에 또 우리는 또 부딪히게 되죠. 긴장해야 합니까? 그럼. 제가 볼 때 혁신위의 의지는 강할지 모르나 이재명 대표의 그 애매한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고 있는 개딸들의 극성한 이 주장들을 보면 혁신위가 순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김성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에 이렇게 시련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남의 집 잘못되라고 자꾸 그렇게 빌면 본인한테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정세를 분석한 건데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